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우진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90%는 저 혼자 하는 방송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제가 후드드다닥 이렇게 오는 거 보셨죠? 예. 제가 오늘 나홀로 방송 90%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90% 나홀로 방송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다소간에 약간의 진행에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과 라방으로 더 많이 만나뵙기 위해서 제가 요새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벌써부터 오늘 또 댓글창에 이 라방 함께 해주신 분 계시네요. 우리 북커스님, 서정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날씨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2024년 11월 18일 정호진의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오늘 나홀로 방송이어서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야, 이거 오늘 모든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안 다룬 곳이 없을 정도로 오늘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건희 씨가 2019년부터 알게 된 명리학자에게 작년 12월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 감옥 가나요? 라고 얘기를 남겼다는, 저 감옥 가냐라고 소위 말해서 명리학자에게 상담을 한 거죠. 상담을 한 것이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 간단하게 좀 요약드리면요. 이 명리학자는 류 씨라고 소개되고요. 강남에 철학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2019년에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본 김건희 씨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 류씨라는 명리학자가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가서 그때부터 김건희 씨와의 교본을 맺고 주요한 정치 현안이거나 본인과 관련된 일신상의 부분이 있을 때 이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상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정확히 이분이란 모르는데 명리학을 하는 명리학자가 있고 역술인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점을 치는 무당이 있고 여기도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일단은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이라고 하면 한참 디올백과 관련된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히 12월 20일쯤 해서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옷을 벗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저 감옥 가나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줬고 이분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제발 좀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기는 분명한데 아직 기운이 좋아서 감옥 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겁니까?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이후로 한 153일간의 김건희 씨의 잠적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잠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텐데요. 제가 정말 당혹스럽고 또 황당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주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정말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별로 놀라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건희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 이 두 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주술이니 뭐니 수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큰 타격감을 주진 않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타격감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좀 곱씹어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감옥 가나요?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이렇게 역술인, 명리학자, 무당 이분들에게 상담할 때 죄 안 지으신 분이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건희 씨는 본인이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감옥 갈 짓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를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감옥 갈 짓을 했기 때문에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범죄 사실을 이 지금 명리학자에게는 사실상 인정하면서 상담에 들어왔다. 본인도 본인이 지인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3일 동안 잠적을 했어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되게 화났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건희 씨도 그렇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가 언론 노출이 훨씬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없는 SNS 공간이든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말하는 이런 목소리는 귓등으로 들으면서 이런 역술인, 명리학자, 무당들 얘기는 정말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역술인이 잠적하라라고 은둔하라고 하니까 153일 은둔, 잠적. 자, 진짜 국민들 말은 귓등으로 들으면서 역술인들 말은 찰떡같이 듣는 우리 김건희 씨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그다음에 제가 주목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중요한 자리를 고려할 때 일단은 개인의 사진, 그다음에 생년월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력서에 이런 걸 보고서 사주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한겨레 단독 기사 말미에 대통령실 초기에 있었던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여사가 중요한 자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당을 통해서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주요 인사할 때 사주를 봤다. 이거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한 소문과 추문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팩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도 보니까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이 얘기 사실은 1년 전부터 들었는데 야 이것도 사실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김건희 씨의 인사 개입이라는 부분이죠. 이게 팩트면 대통령실 직원 뽑는데 본인이 무당한테 사주 넣어가지고 사주가 맞니 궁합이 맞니 등등 해서 했다는 건데 본인이 지금 인사혁신처장이에요. 예? 아니 이거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인사까지도 본인이 다 지금 이력서 보면서 개입했다라는 게 이게 팩트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의 한 줄기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한 줄기. 예? 자, 좀 보면서 뭐 김건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타격감이 덜하지만 드러나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까지 망쳐놔도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가 무척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감옥 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 명리학자한테 이 점사비만 날린 것 같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요. 이제 감옥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 가니까요. 아까운 돈 물론 뭐 돈 많으니까 상관없는데요. 쓸데없이 뭐 역술인 명리학자 무당들한테 계속 뭐 물어보는 것 같은데 돈만 날리는 거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이 명리학자 유시말로는 본인만이 아니라 7에서 8명 정도 각 분야별로 이것도 이제 분야가 있나 보죠. 분야별로 지금 뭐 계속 본인의 앞으로의 거치 점괘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국민들은 감옥 갈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예, 물어보지 말고요. 감옥 갈 준비나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요.